들어갑니까? 오늘 마지막 진도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부터요. 또 다른 진도입니다. 또 다른 과정입니다. 또 다른 과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문제풀이부터 또 제대로 하게 되면은요. 따라 붙입니다. 따라 붙이니까 지금 좀 부족한 내용은 문제풀이에 또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또다시 하니까 좀 문제풀이부터 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2차 포기하지 마세요. 2차 포기. 2차를 포기하는데, 이제, 2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2차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 하는 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학원 올 때부터 그럴 계획이었습니까? 안 해야잖아, 그죠? 2차를 포기는, 누차 얘기하자면 포기는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포기하는 거는 나중에요. 도저히 포기하는 시점이 늦어가지고 1차를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시점에 포기해버리면 늦죠. 그 전까지 1차를 극복할 시점은 그 1차를 극복할 시간만 여유 두고 이제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언제보다 9월달 해도 됩니다. 9월달 포기해도 돼요. 9월달 하면은 9월달부터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7월까지 시험 며칠 남았습니까? 50일 남잖아요. 50일 동안 1차에 집중한다 해볼게요. 여러분이 9월 1일 됐을 때 1차가 제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9월달쯤 되면은요, 9월달쯤에 1차는 기본적으로 한 50점 나옵니까, 지금? 9월 1일 됐을 때. 지금 말고 9월 1일 됐을 때 1차는 50점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점에서 60점 올리는 거는 50을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은요, 1차 같은 경우는 몇 점 나오냐 말입니다. 만약에 1차 점수가 평균 35점 나온다 그러면 2차 포기하세요, 지금. 35점 나온다 2차 포기하세요,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1차 35점 이래 나온다 그러면요, 내가 알고 맞춘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찍어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30이 이래 돼가지고는. 그러면 아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1차는 전혀 안 된 상태니까, 그때는요, 진짜 1차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1차 점수가, 뭐, 민법으로 걔는 한 과목이 한 50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한 50점 정도 나온다면은요, 여러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서 50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찍어서 50점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불안한 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맞춘 게 내 점수라고 확실히 못해서 그렇잖아, 지금. 50점 맞추긴 맞췄는데 50점 맞긴 맞았는데 그 50은 내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확실히 알고 맞춘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 점수가 아니니까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찍어서 맞추고 50점 나왔죠, 그죠? 시험장에 가서도 찍어서 맞추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찍어서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찍어서 맞추는 거, 지금 시점에서 모의고사 찍어서 맞추는 거하고 시험장에 가서 찍어서 맞추는 거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점수는 찍어서 맞추는 점수, 그건 내 점수입니다, 그것도. 내 실력입니다. 확실히 알고 맞추는 게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확실하고. 그럼 왜 확실히 알고 맞추는 게 없느냐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공부, 법에 관한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 처음 하죠, 지금. 예전에요, 한 3년 전에 공인중개사 공부 한번 했습니까? 학교 때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는 상태, 이론만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푸는 연습했습니까? 안 했죠? 이론만 한 상태에서, 이론만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50점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게. 안 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됐잖아, 지금. 그죠? 10대가 아니잖아, 지금. 10대, 10대만 하더라도요, 10대 그 친구들은요,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수업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요, 별도로 걔네는 문제풀이 안 해도 문제에서 답을 맞춰내요, 걔네들은.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우리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 머리가 많이 굳어 있잖아요, 지금. 굳었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지금. 오늘 지금 방금 수업 들었습니다. 방금 이거 했습니다. 방금 이걸 문제풀이가 문제를 접목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적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머리가 그만큼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많이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이래 푼다, 이건 이래 푼다. 이 연습을 좀 해야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점수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한 특징이, 여러분들 2차 같은 게 점수가 지금 비참하게 나오고 있죠, 그죠?
2차 모의고사 치면 2차가 골고루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를 해도 될 거냐, 이렇게 의문을 삼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일단은 2차는 여러분이 2차 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거는요, 사막 논리입니다. 그 실체입니다. 절차는 형식 논리입니다. 형식. 절차 논리, 절차법을 여러분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절차법은요,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 1차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1차는요, 그 문장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망이면 이렇게 되고, 이 사망이 이렇게 되고, 이 사망을 전부 사망의 경우의 수로 나눠야 돼요. 1차 같은 경우는. 그럼 1차는 사망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2차는 사망 안 나눕니다. 2차는 딱 정해져 있죠. 절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관 하는 등기 절차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 틀에 딱 박혀있는 요 절차에서, 요 절차는 사망이 없잖아요, 이거는. 등기관은 이러면은 등기하고 이러면 등기 안 한다. 그거 아니다 말합니다. 항상 등기를 하는데 요 절차로 등기하는데 요 절차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는요. 답을 만드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답 만드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이 아직까지 판단하는 연습을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는요. 문제를 쭉 보면서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 모든 쌤들 그럴 겁니다만 2차는 요 문제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찍어줄 거예요. 거기 딱 찍어주는 그런 걸 내가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버리고 나면은요, 2차 같은 경우는 내가 맞추라도 지금은 어렴풋이 맞췄지만은, 그때 되면 문제풀이 하게 되면은요, 요 부분은 여기 답이다, 여기 확정적으로 O다, X다, 거기 알고 맞춰요, 이거를. 그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다 말입니다. 그 과정. 그 과정에 이제 2달 동안 하고 나면은 점수가 언제 올라가요? 9월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점수는요, 9월달부터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론 과정을 쭉 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문제 점수 만드는 과정을 하지도 않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리 포기해버리면요, 할 기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2차 포기하지 마시고. 자, 가봅시다. 이 학원에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학원의 수강생이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많이 빠집니다. 언제 되면 나오느냐? 7월 첫째 주 되면 더 나옵니다. 7월 첫째 주 되면 나옵니다. 문제풀이 이제 새로운 과제 또 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안 된다, 한 주 해보니까 안 되네, 또 포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시작했으면은 내가 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포기를 하더라도 한 단은 하나는 끝내놓고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말입니다. 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거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한 단어는 끝내놓고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그래야 뭔가 하나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지금 일요일날 지금 봉할 때 좀 많이 안 나오셨죠, 그죠? 일요일 봉 안 나오셨잖아요, 그죠? 안 나오셨죠, 그죠? 동영상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나오셨으니까 동영상 있잖아요, 그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보강했는데 우리가 이제 1, 2월 달 1, 2, 3월 했잖아, 그죠? 3, 4, 5, 3개월 하잖아, 그죠? 1, 2, 3월 달 했는가 하고 3, 4, 5월 달 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1, 2, 3월 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소개시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요게 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 주제죠. 요게 핵심이다. 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캐치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서 일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은요, 그거 안 나오시면 반드시 보강 그 동영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그 문제는 요 주제는 여기가 핵심이구나, 요런 걸 좀 캐치하셔야 됩니다. 답되는 글자 안 되는 글자 이런 걸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자, 이해관계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해관계라는 것이,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볼게요. 358페이지. 자, 그 박스 안에서, 자, 이해관계는요, 개념 요소가, 자,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미치 끄지 마세요. 형식상, 손해 볼, 염려 있는 자, 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요소가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등기부 상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 되지 못하고, 니은 손해 볼 자다 말입니다. 그럼 이익을 보는 자는 이해관계 되지 못한다. 지금 염려 있는 자죠. 염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제 염려 있으면 족하고 실제 손해 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요 세 가지 개념 요소 가지고 이해관계는 판단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이해관계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완전한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이해관계 판단해 버리면요 여러분은 100% 이해관계 반대돼 버립니다. 왜 반대가 되는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은요 지금 완전한 내용이 안 갖춘 상태에서 잘못 판단하면 이게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요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고 편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해관계를 빠르게 판단하는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해석을 안 하고 글자 보고 판단하는 자 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이 요 개념 요소에서 제일 쉬운 단어가 손해니까 손해 보면 이해관계고 손해 안 보면 이해관계는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가봅시다. 자 얼구입니다. 얼구에 자 1번 전세권에 있어요. A가 있습니다. 자 2번에 저당권에 있어요. B 3번에 지상권에 있습니다. C 자 말소 등기는 없어지죠. 없어질 때 손해볼까 안 볼까 생각하세요. 손해보면 이해관계내고 손해 안 보면 이해관계 안 됩니다. 자 요거 없어집니다. 얘네들은 손해봅니까 이익봅니까? 실질적으로 순위 성지는 효과 나오니까 이해관계이죠. 자 그러면 요게 없어질 때 얘는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교재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 말소 시 후순위 저당권자 지상권자는 이해관계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요거 없어질 때 얘는 손해봅니까 이익 봅니까? 권리의 영향이 없죠. 뒤에서는 없어지거나 말거나. 그러면 요거 없어질 때 얘는 이해관계인 아니다. 자 요거 없어질 때 얘는 이해관계인 아니시. 순위 성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이해고 손해 안 보잖아요. 이해관계인 아니죠. 자 이거는 표현할 때는 후순위 저당권 말소 시 선순위 전세권자 이해관계인 아니다. 선순위 저당권 말소 시 후순위 지상권자 이해관계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것이 없어질 때 얘네들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손해 안 보잖아요. 이해관계 아니죠. 그럼 후순위 지상권 말소 시 선순위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놓고 보니까 같은 얼구 내에서 선관리가 말소될 때 후순위 권리자 이게 말소될 때 얘네들 이해관계 아니죠. 이거 맞죠? 얘 이해관계 아니죠. 그럼 선순위 권리 말소할 때 후순위 권리자 이해관계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후순위 권리 말소할 때 선순위 권리자 이해관계 아니죠. 이거 없어질 때 이해관계 아니죠. 그럼 후순위 권리 말소될 때 선순위 권리자 이해관계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얼구 내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는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눈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같은 얼구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 되는 경우 없어요. 없습니다. 자 각구로 갑니다. 자 각구는 약간의 기교가 필요합니다. 자 각구에서는요.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갑 요 상태에서 자 2번의 소유권 이전 자 올라왔다가 3번의 소유권 이전 자 병으로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라면 갑에서 올라왔다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상태잖아 그죠? 자 참고로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요 현재 소유권 여기 있는 겁니다.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항상 뒤에 저 올라옵니다. 후순위 소유권을 살려두고 이거 먼저 말소한다는 거 없습니다. 소유권은 먼저 이거를 먼저 말소합니다. 말소를 하게 되면 병의 소유권이 을에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소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으로 돌아갑니다. 소유권은 항상 뒤보다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병의 소유권을 말소한다는 얘기는 이 병에게 넘어왔던 소유권이 을에게 돌아갑니까? 그럼 병의 소유권 말소할 때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이익 보죠. 그러면 후순위 소유권 말소 시 선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대로 갑니다. 자 요것을 말소할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소유권을요 이거를 말소하려면 이거는 먼저 말소했어야죠. 이거를 살려두고 이거는 먼저 말소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말소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먼저 말소했었다는 게 전제가 됩니까? 뒤부터 올라가니까
이거는 말소하면 이건 말소 못하니까. 그럼 을의 소유권을 말소한다는 말을 할 때는 이거는 먼저 말소되니까 전제가 되죠.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이해관계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 못 되죠. 자, 처음부터 다시. 자, 후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선순위 소유자 이해관계 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같은 각고 내에서도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자 이해관계 되는 경우 없잖아요. 후순위 소유권 말소 시 선순위 소유자 이해관계 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럼 결국 같은 각고 내에서 선후 권리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이해관계 있다, 아니다?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전체를 같이 본다면은 말소 등기 절차에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같은 구 내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서로 이해관계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곳 내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이해관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관계 안 되는 경우다 말입니다. 적지 마세요. 책에 다 했으니까. 이해관계 안 되는 경우이다. 그럼 이해관계 안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같은 거다, 그죠? 같은 거, 갖고 또는 얼굴입니다. 같은 거 내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권리자들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아니다. 이래 나왔잖아, 지금. 자, 제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니까 여러분 책에서 자, 358페이지 제일 하단부 이해관계 성립 여부 있습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 간 거고요. 자, 이해관계 성립 여부, 이해관계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해관계 안 되는 게 눈에 봤잖아, 그죠? 같은 곳 내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면 이해관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해관계 되는 건 어쩔까요? 이해관계 되는 거는 그럼 이러면 되지. 안 되는 조건이 이러니까 반대로 가면 이해관계 이겠지. 그럼 이해관계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같은 구가 아니면은 이해관계다라고 할 것이고, 요게 엔더니까 이거는 또는 이겠지. 또는 선후가 아니다. 선후가 아니라면은 이해관계 이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구가 아니거나 선후가 아니면 이해관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구가 아닙니다. 자, 같은 구가 아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언제냐 말입니다. 갑구끼리 아니에요. 얼구끼리 아니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갑구, 얼구밖에 없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구 등기 요거 말소할 때 있어서 얼구 등기에 있는 사람들 얘는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이다.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해관계인 이잖아요. 그럼 이 얼구 걸린 사람 얘네들 얼구 등기 있는 사람들 얘가 이해관계인 있죠, 그죠? 자, 이해관계입니다. 자, 말소 등기 절차입니까? 말소 등기 절차에서 이해관계라면 성나서 첨부하라 그랬잖아요. 성나 첨부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성나서 첨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소 등기할 때 얘가 성나서 적어준다는 얘기는 직권 날아가는 거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했으니까 이해관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의 성나서 첨부 직권 말소한다는 요 논리를 묻기 위해서 출제자가 주는 거는요, 갑구 등기 말소할 때 얼구 등기 요렇게 안 내요. 요래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갑구 등기란 글자, 얼구 등기란 글자 요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로 바뀝니다. 이제 권리 종류로 바뀐단 말입니다. 갑구는 무슨 권리 들어갑니까? 소유권 들어가죠. 그럼 소유권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 들어가니까 갑구나 소유권 보존과 이전 둘 중에 하나겠지. 얼구 등기는 무슨 권리 들어가요? 소유권 아닌 권리죠. 뭐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지상권 적어도 되고 전세권 적어도 되고 저당권 적어도 되고 임차권 적어도 되고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갈로 부분에 요 글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 요 글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권리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서술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전세권자가 있으면 성나서 첨부하세요. 이게 맞다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논리가 맞다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 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지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입니까?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지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입니까? 맞죠? 이해관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자 이렇게 판단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말입니다. 어떤 문제 생기느냐? 이런 문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왔다가 을이 A한테 전세 준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갑에서 을로 매매한 다음에 소유권 넘어오고 을이라는 사람은 A에게 전세 준 겁니다. 전세. 자, 그럼 민법으로 가볼게요. 자, 갑과 을 사이 매매가 무효 취소, 무효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 얘는 제3자입니까? 제3자죠.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선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보호됩니까? 보호되죠. 보호된다는 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럼 이해관계인 이단에다. 이 반대돼 버렸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지 전세권 이해관계이다 그랬잖아요.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됐잖아요. 요 소유권 등기 말소할 때 전세권자는 이해관계 아니다. 이 반대돼 버리잖아요, 지금. 민법으로 접근해 버리면 이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전한 지식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의 판단은 100% 걸론 반대돼 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그럼 여기서 치명적 오류, 논리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오류가 있냐니까 선이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보호된다, 이해관계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선이라서 보호될 수 있는 이유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을 말소할 때 A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세권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는 이해관계는 손해볼 염려 있는 자라 그랬지 실제 손해볼 거 요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 보면은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을한테 A가 전세 얻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 소유권이 말소될 때 이 A는 자기 전세권이 없어질까 걱정됩니까? 자,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그 아래채 저 전세 들었단 말입니다. 전세 들었는데요, 집주인이 내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작년에 저 사람들 집을 샀는데 저 사람이 전 소유자가 내한테 집 찾는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소유권 돌려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입자는 뭔 생각합니까? 저 사람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합니까? 자기 전세권 생각합니까? 내 전세권 생각하지. 그죠? 그럼 얘는요, 이것이 말소될 때에 얘는 자기 전세권이 날아갈까 안 날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있죠. 그럼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자, 이해관계인이라면은 이해관계입니다. 자, 이해관계라면은 얘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라면은요 성납 의무가 없습니다. 성납 의무가 없습니다. 성납 의무가 없으니까 선이라면 성납서 안 적어줘요. 성납서 안 적어주면 이거 말소 등기는 못해요. 말소 등기라면 이해관계 성납서 전부 해라 그랬잖아요. 성납서 전부 말소 등기 자체를 못해요. 말소 등기 자체를 못하니까 이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는 겁니다. 만약에 악이라 그러면은 성납을 해줘야 돼요. 성납해줘야 돼요. 성납 안 해주면 판결로 대체해버려요. 그럼 성납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성납을 해주면은 자, 이게 날라가죠. 말소되죠. 말소되면은 자, A의 근거가 날라가 버렸습니까? A 근거가 날아서는 이거는 정리가 직권을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려버리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선의 악의에 따라서 보호된다 안 된다 이래 나오는 것이지 보호되기 때문에 이래 가면 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지간한 실력 가지고는 이거 순서 못 잡아냅니다. 이거 어지간한 공부 안 된 상태는 못 잡아냅니다. 못 잡아내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안 해도 이해관계는 판단할 수 있잖아. 지금 저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저래 하지 말자고 이렇게 편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관계 있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 내면은 자, 말소 등기 절차가 주어졌고 앞에 주어진 조건을 보자 말입니다. 갑과 을구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해관계인이다 이래 버리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해관계이다 말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성납서 첨부되고 그리고 등기관의 직권을 맞춰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자,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거기 박스에 가보시면은 자, 제일 밑에 있죠. 동그라미 이해관계 O 돼 있죠. O에 같은 거 X 돼 있잖아요. 같은 게 X 돼 있고 갑구 권리 말소시 을구 권리자로 돼 있죠.
요 그대로 적겠자는 거죠. 자, 얼구 권리자 그 밑에 얼구 권리자 밑에다가 요거 적었어요. 얼구 권리자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 이잖아요. 이해관계니까 성납처 첨부해야 되잖아요. 성납처 첨부했을 때는 그러면은 자, 요 적어 놓으시고 그 세 가지 이해관계인 얼구 권리자는 이해관계이다. 성납처 첨부한다. 직권말소한다. 요거 적어 놓으시고 왜 직권을 말소하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봅시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이 자기의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까? 자기 근거가 되는 권리죠. 자기 근거가 되는 권리 말소할 때에 얘가 성납을 해준다 이 말은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직권 날아가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 이 말이니까 그 등기원 입장에서는 얘 성납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건 날아가는 거 얘가 인정했죠. 그러니까 등기원의 직권을 말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적은 글자, 쇠 글자 있죠, 그죠? 요 논리는 언제나 성립하니까 요 논리 글자도 외우세요.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면 성납처 첨부되죠. 그리고 이해관계 등기는 직권말소지. 요거 언제나 성립합니다. 우리가 29조 1고 2호입니다. 1고 2호. 2호는 해봤자 무효입니까? 무효 등기다라고 하면은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거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요 논리는 언제나 성립하듯이. 그래 이것도 언제나 성립하니까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합니까? 직권말소합니다. 자, 제가 똑같이 요것만 딱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전세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OX O죠. 지금 O죠, 그죠? 나중에 시험 문제 시험장에 가면 이럽니다. 얘가 이해관계인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직권을 말소한다는 게 O가 안 나오는 것이 얘 성납해줬다는 조건 없잖아.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성납을 안 해주면 말소 등기 자체를 못해요. 말소 등기 한다는 말 자체가 성납처 들어갔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성납 안 들어가면 말소 등기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성납처 첨부했다는 전제가 되니까 그럼 직권을 말소한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자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지 전세권 등기 직권 말소하는데 일어났을 때 성납처 들어갔던 게 전제가 되잖아. 이걸 생각해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힘드니까 이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다 맞다 이렇게 지금 외우란 말입니다. 이해관계라면 성납처 첨부한다. 이해관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거 아예 외워버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가면 뭡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이런다 말입니다. 전세권, 소유권, 다음 중 직권에 의한 등기인 것 아닌 것 이런 문제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시 전세권 등기, 전세권 이런 나온단 말입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이거 직권에 의한 등기이다 아니다 이거. 지금 보이죠, 그죠? 지금 보입니다. 나중에 일주일 지납니다. 어쩌라고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지 전세권 이거 어쩌라고 이거. 이래 돼버려요 이게. 그런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요걸 외워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말소 등기 절차잖아. 요거 갖고잖아. 요거 을고잖아. 그럼 요거는 이해관계잖아. 그럼 이해관계니까 직권 말소하지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이 옵니까? 안 만만합니다 이거. 안 쉽습니다. 실제 시험장 나오면요. 여러분 어쩌라고 이거 농담하고 진짜 어쩌라고 할 그럽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건 도대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라 이거. 이거를 말소를 하라는 얘기인지 전체권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방향이 안 잡혀요 이거. 그럼 이제 생깁니다. 그런 문제 생기니까 말소 등기 절차하면 갖고 얼고 여러 조건 따지란 말입니다. 아까 전에 등기부의 기재상 손해볼 염자 민법 이겼죠. 이렇게 풀어가면 절대로 못 풀어야 됩니다 이거. 됐죠, 그죠? 자, 이해관계 되는 경우 하나 조건 했습니다 이제. 하나 끝났고. 자, 두 번째. 자, 같은 구가 아니고 선우가 아니면 이해관계라 그랬죠. 자, 선우가 아닌 경우의 수를 볼게요. 자, 등기부에 A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B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권리와 B라는 권리는 A는 B보다 빠를 수도 있죠. 늦을 수도 있죠. 그럼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 이거밖에 없지. 그럼 선우가 아니다 이 얘기는 동순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순위가 되면 이해관계입니다.
말소할 대상하고 말소할 등기 두 개가 관계가 동순위라면 이해관계네요. 동순위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순위는요. 형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주등기 부기 형식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A가 주등기입니다. B도 주등기입니다. 자, 선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A가 1순위입니다. B는 2순위입니다. 어느 게 빨라요? A가. 자, A가 2순위입니다. B가 1순위입니다. 어느 게 빨라요? B가. 그럼 둘 다 주등기 해가지고는 항상 선후가 결정되지 동순위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주등기 해가지고는 이해관계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둘 다 부기등기 해볼게요. 자, A가 1번에 부기로입니다. B가 1번에 부기오입니다. 어느 게 빨라요? A. 자, A가 2번에 부기오입니다. B가 2번에 부기로입니다. 어느 게 빨라요? B. 그럼 둘 다 부기등기 해가지고는 항상 순서가 결정되지 동순위가 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면 동순위가 되는 상황, 요건 주등기입니다. 요건 부기등기입니다. 자, 이거는 1번입니다. 요거는 1번에 부기로입니다. 어느 게 빨라요? 부기등기 순서는 주등기 순서에 의한다 그러잖아요. 요게 동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동순위 되는 경우수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동순위가 되는 거는요. 요게 주등기 부기등기다 말입니다. 그럼 말소등기식 이해관계 되는 거는요. 주등기 이거 말소될 때 있어서 부기등기 얘가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2번에 선후 X 돼 있죠. 선후 X에서 주등기된 권리 말소시 부기등기된 권리자 이래 됐죠. 부기등기된 권리자 그 밑줄 그시고 그 뒤에도요 땡땡이라고 점 2개 찍었어요. 무슨 얘기냐? 358페이지 제일 밑에 적은 거 있죠, 그죠? 3개. 요 3개 적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힌트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해관계에다 승낙처 첨부한다 직권말소한다 이거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그런 거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 권리자 얘 부기등기 권리자 얘가 이해관계인이다, 그죠? 이해관계이고 그러면 이 부기등기 권리자는 승낙처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낙 첨부. 그리고 직권말소한다, 그죠? 직권말소한다. 요 세 가지 논리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 이제 글자가 바뀌겠지.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에 있는 거 제시하면 되겠지. 자,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모르지. 얼구 등기가 어디서 나왔냐? 소유권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 생각해야 되지. 만약에 소유권에서 나온다면 이건 주등기죠. 그럼 주등기뿐나 이해관계 아니잖아요. 그럼 전세권이나 취상권입니다. 전세권이나 취상권 여기서 나온 저당권은 부기등기지. 그럼 전세권 말소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다 이렇게 성립한단 말입니다. 감이 옵니까? 부기등기입니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자 경매입니다. 경매 이런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목적인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목적인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권리가 소유권에서 나온다면은 뭐 소유권의 목적은 주등기, 소유권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여기 소유권 아닌 걸 적으면 다 부기등기지.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전세권을 목적하는 가압류 부기등기죠. 자, 가등기 적어볼게요. 가등기를 목적하는 가처분은 부기등기죠. 소유권 아는 거 다 적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환매권 적어볼까요? 환매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도 부기등기죠. 무궁무진하게 사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읽어볼게요. 전세권 말소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이지. 가등기 말소시 가처분권자에 때문에 그 사람 승낙처 첨부되지. 환매권 말소할 때 경매등기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지. 감이 옵니까?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나오잖아 지금. 그 사례를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풀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관계 문제는 못 풀어냅니다. 그 못 풀어내니까 제가 공식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공식을. 되겠죠? 외우셔야 되겠습니까?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씩 됐죠, 그죠?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죠. 왜 그러냐니까 이해관계 문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지금 흐릿한 거예요, 지금. 이게 머릿속에 확실히 덜 잡힌 상태에서 이 논리를 갖다 붙이가 섞으니까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는 언젠가는 잡힐 거 아니야, 그죠? 아직 안 돼 있지만은 언젠가 되겠지 이게. 그럼 요거 되고 나서 그거 집어넣어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요 기준을 외워놔야 되겠습니까?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를 잡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책에 있는 거 그 밑에요. 자, 왼쪽 페이지 다시 1번에 같은 거 X 돼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 소유권 말소 시 거자에 대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이다. 따라서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저당권자 청라처 첨부한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소유권에 바탕한 저당권 등기는 등기의 직권을 말소한다. 요 세 문장 적어놨죠, 그죠? 그 세 문장이 요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저당권 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세 문장 사례를 문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요래 놓으면 또 문장으로 놓으면 또 헷갈려 하니까 문장을 사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빼고 소유권 고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으로 글자 바꿔도 되겠죠, 이게. 저당권자, 거기에 지상권자, 전세권 이런 거로 바꿔도 되겠죠. 똑같은 논리잖아, 그죠?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2번에 선호 X 돼 있죠, 그죠?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전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이다. 따라서 지상권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자 성나서 첨부한다. 따라서 지상권을 목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 말소 시 등기나 직권을 말소한다. 그게 뭐냐니까 요걸 지금 자료를 적어놨잖아요. 지상권 말소 시 저당권자 요거 세 가지를 사례로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지상권 저당권 거기 글자 부분에 주등기 부기등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꾸면 되지, 이제. 거기에 요거 적고 요래 적어도 되잖아요. 그 뒤에 얘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책을 보는 방법 이해되겠습니까? 그 보는 방법 이해되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은 뭘 외우셔야 되느냐? 이해관계되는 조건. 요거하고 요거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를 외우려면 요걸 또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해관계 안 되는 조건 이거를 먼저 외우고 같은 구가 아닌 경우, 선호가 아닌 경우 요렇게 외워놓으면 이해관계이다 아니다에 해당하는 문제 풀기가 쉬울 거예요. 이해관계 있냐 아니냐 단다시 문제 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세 개를 외우는 겁니다.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 안 되는 조건입니다. 같은 구에서 선호관계라면 이해관계 아니다, 그죠? 아까 전에 이거 봤잖아요, 그죠? 같은 구가 아니거나 선호가 아니면 이해관계이다. 그 사례. 같은 구가 아닌 거는 각구 말소할 시 얼구 권리자. 선호가 아니다.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 고래 잡아가는 겁니다. 큰 문제 없죠? 일단 외워놓으세요. 그럼 요걸 외워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문제풀이 가가지고 요거 문제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푸는 방법이 나중에 그럴 겁니다. 말소 등기 절차 나왔다 무조건 말소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자. 동그라미 치고 앞에 나오는 권리 뒤에 나오는 권리 비교하자. 비교해서 각구와 얼구다 그럼 무조건 이해관계 글로 가자. 앞에 권리 뒤에 권리 글자 두 개 보고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했다가 무조건 이해관계 그래 가자. 글자 보고 풀 거예요, 이게. 글자 보고 풀라 그러면 이게 외워져 있어야만이 그 글자 보고 문제 푸는 연주적 요령이 나옵니다. 고려 당할 거니까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다 마칩니다. 그럼 말소 등기는 제가 딱 두 개 했습니다. 두 개. 자, 이해관계 성나자 첨발까 말까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 요거하고 자,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서 이해관계 있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선호 있냐 아니냐 그 판단하는 기준. 되겠죠, 그죠? 사실은 저기 오른쪽에 나온 거 있죠. 그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 저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건드려요, 지금 계속 보기 문항서에서 건드립니다. 건드린 거.
자,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에 관한 얘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자, 360페이지, 361페이지 이런 거 다 생략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 중복되는 얘기니까. 자, 362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는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개념을 잡아 드릴 겁니다. 개념을 잡아 드는데, 자, 개념에 딱 5문장만 하면 돼요. 5줄만 하면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요, 개념에서 출발해서 개념으로 끝납니다. 개념만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를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자, 제가 먼저 사례를 먼저 예를 들게요. 자,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저당권 설정한 관계를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했겠죠, 그죠? 자, 그냥 신용으로는 안 빌려줄 거니까. 자, 그럼 등기부는 이 상태입니다. 자, 갑구에, 자, 일반 소유권 보존, 자, 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을구에, 자, 일반 저당권. 자, 1억짜리, 자,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요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상태 출발합니다. 자,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변제기에 도래하면은요, 갑은 을에게 돈 1억을 갚아야 되죠. 자, 1억을 변제합니다. 자, 1억을 변제하면 채권 소멸합니까? 저당권 소멸합니까? 자, 채권 소멸하고 저당권 소멸하니까 실체가 없어졌죠, 그죠? 실체가 없으니까 요 등기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 되죠? 없애야 되니까, 자, 2번에, 자, 1번 말소.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렇게 지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말소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요런 말소 등기 실행은 등기관이 하죠. 자,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는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하죠.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말소의 근거가 되는 서면에 들어왔죠. 말소의 근거가 되는 서면에 들어왔으니까 말소 등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소의 근거가 되는 서면에 무슨 서면 들어왔을까요? 돈을 갚았다는 서면 들어있죠. 자, 변제 증서가 들어왔습니다. 자, 변제 증서가 들어왔으니까 돈 갚았는가 보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변제 증서가 들어왔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 1억을 갚았습니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봤습니까? 이 두 번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물론 변제 증서가 물론 갚았을 거예요, 그죠? 물론 갚았을 건데 백에 한 놈은 꼭 요런 놈이 있잖아, 지금. 이런 거짓말한 놈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합니다. 그럼 위조된 변제 증서를 가지고 왔을 때 등기관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수상해요. 수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택시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변제 증서를 적은 것 같아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등기관의 입장에서 너 진짜 갚았어? 라고 물어볼 권한이 없잖아요. 형식 심사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조된 변제 증서라도 가지고 오면 말소 등기를 해준다, 그죠? 해준다 이 얘기는 결국 자, 이 저당권이 잘못 말소된 것입니까? 잘못된 이게 불법이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잘못 말소된 거잖아요. 실제는 여기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등기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에 자, 1번 말소된 걸 회복한다 라고 적고, 자, 이렇게 적고 나서요, 자, 옛날과 똑같이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옛날 그대로 뒀습니다. 자, 여기 1번도 그대로 살아나고 저당권 설정 날짜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옛날 날짜 똑같이 썼습니다. 숫자 그대로 베낍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말소 회복 등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옛날에 적었는 그거까지 다 합쳐서 여기까지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란 절차가 진행하려면은 전제되는 조건은요. 일단은 등기가 존재했었습니까? 말소가 되었었습니까? 방법은 불법적 방법이죠. 요 세 가지가 엔드가 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그럼 말소 등기하려면은 일단 등기가 존재했었어야 되죠. 두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말소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개념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하세요. 요거는 안 지울 테니까. 자,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는요, 개념입니다. 개념은요, 딱 5가지 요소입니다. 자, 일단은요, 말소 회복 등기라면 일단 등기가 존재했었어야 됩니까? 등기가. 자,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다 가능하죠. 전부가 없어졌다면 전부 회복한다. 일부가 없어지면 일부 회복한다. 그죠? 뭐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일부 다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자 방법은 어디까지라? 불법적 방법,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됐을 때 말소된 경우에 회복하는 등기다 말입니다. 자, 요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개념 요소를 5가지로 분석한 겁니다. 종전에 말소 회복 등기라면 일단은 등기가 존재했었어야 됩니까? 자, 방법은요, 불법적 방법이어야 됩니다. 자, 말소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자, 요 5가지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5가지 분석하면 되는데, 자, 등기가 불법으로 잘못 말소됐을 때 한다. 요 3가지가 말소 회복 등기 이야기한 요건입니다. 요건이고요. 여기서 전부 일부 여기서는 형식이 나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옵니다. 회복합니다. 회복합니다. 회복은 옛날 거 그대로입니까? 옛날 거 그대로 살린다. 효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효력이 여기서 나오고요. 옛날 거 그대로 효력이 그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절차도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절차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소회복 등기의 개념을 정확히 분석하면은 요건과 형식과 효력과 절차가 딱 떨어져 버리죠. 말소회복 등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분석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말소회복 등기 하려면요, 요 3가지가 엔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등기 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등기가 뭐예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죠. 그러면 내용적 측면에서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등기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말소 회복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렇게 나오겠지. 어디까지나 불법적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불법적 방법. 그러면 적법한 원인에 의한 말소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경우는 불법적 방법이 아니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말소된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소가 됐을 때 회복한다 그랬죠. 반대로 말소된 사항이 없다면 없다 말입니다. 자, 말소된 사항이 없습니다. 말소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물을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물어주느냐, 여기를 제일 많이 물어줍니다. 출제자 지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 제일 편해요. 방법이 여기와 같이 불법적 방법, 위조된 변제 정성은 불법 맞죠? 그런데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말소한 것을 회복 등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적법한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권리 포기합니다. 권리 포기는 적법, 불법. 내 권리 내가 포기한 내 맘이죠. 권리 포기로 인해서 말소된 저당권을 회복 등기 못합니다.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그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적법, 불법.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적법이잖아요. 혼동으로 소멸한 말소된 등기는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에 사례를 만들어요. 소유권 취득으로 인하여 말소된 저당권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취득으로 인하여 말소된 저당권 이 말이 혼동이잖아요. 혼동? 그 소유권 취득으로 인하여 말소된 저당권은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내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말소된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회복 등기 못한다. 요거는 요 글자 가지고 사례를 생각해내는 게 힘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요걸 출제자가 내면은요 요거는 문장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면은요 민법에서 주로 묻습니다. 요거는. 자, 가능 이런 겁니다. 요 사막은 딱 하나예요 지금. 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자, 매매를 하는데요. 매매를 하면은요 소유권의 의뢰가 넘어오겠죠. 그죠? 자, 소유권의 의뢰 갑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갑.
여기서부터 2번 소유권 이전 자, 을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일 수는 없습니까? 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사례를 두고서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고 전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 소유권은 당연히 소유권은 없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는 이게 현재 효력 없습니다라고 말소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안 해도 당연히 의리 소유자고 하고 소유권 없다는 게 당연히 해석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는 전 소유권은 말소를 안 합니다. 다른 권리들은 지상권, 전세권 이런 소유권 아닌 권리들은요 전 소유권은요 지웁니다.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닙니다라고 지워요. 그런데 소유권은요 이렇게 이전했을 때 당연히 의리 소유자지 갑은 소유자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 말소를 굳이 안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 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자, 무효가 되면 원인에게 실료가 됐죠. 원인에게 실료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합니까? 자동적으로 복귀하죠. 자, 요 복귀를 위한 등기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 등기는 안 해도 되죠.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게 민법 187조에 들어가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등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물권 복귀를 위한 등기를 한다면 무슨 등기한다? 원인 무효로 인한 말소 등기하면 소유권 들어가죠. 말소 등기하면 소유권 들어가고 그러면 요렇게 말소 등기해도 되지만 판례인 내가 말소 등기 안 해도 너가 이미 소유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진정한 소유자라서 명의 회복한다라고 이전 등기해도 된다. 맞습니까? 요렇게 민법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에게 실료로 인한 물권 복귀 방법으로서 그 등기를 한다면 말소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래 배웠죠. 요 민법 시간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가볼게요. 원인에게 실료로 인한 물권을 복귀하는 방법으로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 회복하죠. 자기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그 등기로서 말소 회복 등기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건 등기법이다 말입니다.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는 소유권 회복하죠. 말소된 권리를 소유권 회복,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그 등기를 할 때 말소 회복 등기는 못한단 말입니다. 왜 말소 회복 등기를 못하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 회복을 위한 등기를 할 때에 말소 회복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 갑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었어야 되잖아요.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하는 거잖아요. 말소된 적이 없잖아요. 갑은 소유권은 말소된 적이 없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똑같은 요 사례를 두고서 요렇게 물어보면 민법, 요렇게 물어보면 등기법이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례를 두고서 그럼 민법 시간에 원인에게 실료로 인한 물권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말소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한다 요렇게 하지 말소 회복 등기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죠. 신혜영 선생님이 항상 요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원인에게 실료로 인한 물권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말소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한다 요렇게 하지 말소 회복 등기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말소 회복 등기는 못 한다고 합니다. 왜 못하느냐는 말소된 사항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제가 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소된 사항이 없으면 회복 등기 못한다 요 말 가지고 저거 사례를 생각해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해냅니다. 저거 이제 글자를 내면은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란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을 만들면요, 문제를 만들면 이래 돼요. 문장 만들면 적지 마세요.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원인 무효라는 소유권을 회복한다. 소유권을 회복할 때 이 소유권이 과거에 말소가 안 되었잖아. 이 얘기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생각해내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 가지고 지금 요 사례를 보니까 말소를 안 하잖아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 요 문장 가지고 소유권은 전 소유권 이전하고 말소는 안 한다 이거 생각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낼 때 여기에 관한 4개는 낼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말소보다 하지 못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은 요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푸는 겁니다. 월임 무효로 인한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등기하든지 말소 등기한다 요래 배웠지 말소 회복 등기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요렇게 풀으라고 합니다. 민법으로 풀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풀 때는 요거 낼 때는 항상 요래 냅니다. 항상 요래 내니까 월임 무효로 인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민법에서는 어떻게 배웠다?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요래 배웠죠. 말소 회복 등기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말은 못 들어봤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못한다. 요렇게 민법으로 풀으란 말입니다. 등기법으로 풀라 그러면은 이게 말소된 적이 없잖아. 이거를 생각을 못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해내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가만 옵니까? 답은 맞춰야 되는데 뭐 자로 가든 어로 가든 뭐 어떻게든 답만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공식부로 풀려면 요 얘기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면은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생각해내기 힘드니까 저거는 민법 시간에 비온 거 기억나잖아요. 지금 기억 안 납니까? 저거 기억 안 나면 이거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니까 감이 오죠. 그죠? 고래 풀면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한 요건은 끝났고 자, 형식을 찾아낼게요. 자, 형식은요.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거든요.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인데 자, 전부라면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죠.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이거는 주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번은 주등기 부기등기 요렇게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회복합니다. 회복한다. 효력을 먼저 뽑아낼게요. 회복합니다. 회복한다면은요. 효력은 옛날 거 그대로입니까? 옛날 거 그대로니까 종전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합니다. 그대로 회복한다. 그러면은 효력을 그대로 살리니까 종전의 1순위였습니다. 회복됩니다. 몇 순위? 그러면 효력을 회복하는 내용 중에서 순위도 살아납니까? 순위도 회복한다 말입니다. 효력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절차도 동일해야 되겠습니까? 절차도 동일해야 됩니다. 순위도 동일해야 되고 절차도 동일해야 됩니다. 효력을 그대로 살려낸다는 얘기가. 종전등기가 공동으로 신청했었던 사건입니다. 회복됩니다. 공동단독. 종전등기가 단독으로 신청했었던 사건입니다. 회복됩니다. 공동단독 단독. 종전등기 할 때 의무자가 갑이었었던 겁니다. 회복됩니다. 의무자 누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등기 할 때에 회복등기에서 권리자가 누구냐 의무자가 누구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등등등 뭐를 묻든 간에 옛날 거 그다니까 옛날 등기 거기서 찾아서 끌고 오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요게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 다입니다. 그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가 362페이지, 36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서 보다 보면은요 어디가 문제되느냐니까 363페이지 하단부 가보세요. 363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라미 3번 했죠. 자, 제3자에게 불촉의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해관계를 가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왕창 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건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하지 마세요. 요 부분은 뺍니다. 그 뒷페이지 364페이지 동그라미 니은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진하게 된 글자 있죠. 그죠? 하지 마세요. 안 하는데요. 자, 이거를 왜 안 하느냐. 진하게는 돼 있죠. 지가 책 써놓고 그죠? 중요하다 표시해놓고 하지 마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늘립니다만 비효율적입니다. 포인트가 맞긴 맞습니다.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는데 제가 왜 그러냐니까 말소 회복 등기 절차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이거 수업 예시를 몇 번 설명하느냐 말입니다. 몇 번 설명하느냐? 정확히 15번 설명하고 지금 마칩니다. 다른 절차는 말소 등기는 그건 1시간 했잖아요.
변경되기 이렇게 길게 시간 했잖아요. 그죠? 말소해봤던 경우는 짧게 하고 마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높지는 않단 말입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낮단 말입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전산으로 등기 사무 처리합니다. 전산으로 등기 사무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절차 진행되는 빈도가 현재 낮습니다. 옛날에 등기관에 수작업으로 등기할 때는요, 잘못하는 절차가 드러드러 나왔었어요. 지금 전산으로 한단 말입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는 전산 시스템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소해보기가 시험에서 많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16회 시험 문제 나오고 그 이후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하고 다음 문제 낼 때 포인트로 보기만 하나 써서 이게 다른 문제 낼 때 주제를 쓸 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권리 순서 결정하는 방법 있죠. 같은 거는 주등기, 다른 거는 부기등기, 같은 거의 순서로 되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부기등기 순서는 주등기 순서에 따라간다 했죠. 그 제일 마지막에 말소 해법 등기 순서는 종전등기 순위에 의한다 했죠. 그거 할 때 이걸 끌어 쓰는 거예요. 공동입니까 단독일까요? 말소 등기는 공동이죠. 형식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주제를 물을 때 이걸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의지가나마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10분 만에 끝나면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 1시간 걸립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정확히 이해되려면요, 경매 절차 배당까지 들어가야 돼요. 배당까지 들어가야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니까 이건 하지 맙시다. 비효율적이니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깁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366페이지 자 5번에 가등기 있죠. 그죠? 자, 가등기에 관한 얘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